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투이 컨설팅의 이승봉 이사인데요. 이승봉 이사는 현재 투이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팀 팀장이면서 통신, 공간 정보, 금융, 서비스 업종의 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발표가 이 디지털 트윈이랑 관련된 발표로 준비했습니다. 발표 제목은요, 언택트 비즈니스 시나리오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승봉 이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투이 컨설팅의 이승봉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 시나리오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의 활용 방향입니다. 그 발표 주제는 이제 트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트윈을 구축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사례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 사례는 이제 그 FPSO라고 이제 바다에 이제 대형 이제 석유 시추 장비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설비들은 매우 비싸기도 하고요. 또 대형의 장비이고 또 바다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 트렌드는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이 설비에 있는 이 운영자들의 위치나 동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장비한 어떤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도구들과 실제 설비하고의 어떤 그런 정보 교류, 그다음에 싱크, 모니터링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 자체의 건강들도 다 챙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직 직원이 좀 엔지니어하고 통신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본사에서 이 컨트롤을 오른쪽에 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큰 장점은 이 공간과 또 물리적인 객체를 가상 세계를 연결해서 이제 예측과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어떤 최적화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너무 약간 일반적인 어떤 그 지식 산업과 떨어져 있는 그런 제조나 설비에 특화된 부분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무직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왼쪽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공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앉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실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바꾸는데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많은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협업에 대한 어떤 능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 집중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자리가 다 고정직이 아니잖아요. 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캐퍼시티 측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온도라던가 뭐 습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또 통해서 이 생산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DT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T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DT는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을 얘기합니다. 즉, 실제 존재하는 실질 자산, 뭐 설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환경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 즉 컴퓨팅 환경의 가상 환경으로 그대로 복제화해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념이 CPS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 물리 시스템에 기반해서 동기화와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는 이제 미국의 그 에드먼즈라는 이제 그 기술 데이터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측한 기술 분석 모델인데, 과거에는 이런 기술 정보에 대한 축적 중심으로만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물리적인 형상을 가시화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벤트와 연결돼서 이제 그
그 실제 존재하는 자산들에 대한 어떤 상태 체크까지 되게 됐고, 미래에는 이제 현상과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 같은 것도 사전에 방지해서 어떤 다양한 그런 그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 쪽에만 좀 특화되어서 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활용 말씀을 한 두 장 정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그 한 번 더 좀 DT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물리적 설비하고 자산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DT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객체를 이제 그 디지털 복제한다고 했는데, 그 객체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동물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무 같은 어떤 생명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복제화시키는 어떤 디지털 환경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라는 것이 엄청 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셨던 게임이라던가 이런 가상세계하고의 또 관계도 또 그 이제 연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인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근데 DT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위험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적의 의사결정 부분이 있고, 가장 큰 것이 바로 물리적 설비를 동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제조 쪽은 워낙 많은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프리딕스라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GE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그 각 항공기에 달려 있는 그 엔진들에 대해서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터 네트워크 4.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독일의 어떤 신도시의 그런 스마트 그 시티에 그 도시 관련된 수로의 그런 어떤 누유라던가 유출 같은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막는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3대 스마트 시티인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제 콜럼버스 도시에서도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런 D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제조 쪽에 이제 다양한 연구도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도시 스마트 시티 쪽이 되게 활성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4D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즉 도시 설계하거나 우리가 도시 그 어떤 이사를 갈 때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도시경관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느끼고 있는 가시권, 또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추진 중인 그 부산과 세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 스마트 시티 그 사업자의 어떤 필수 요건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간 최적화 서비스인데, 이건 이제 LG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마이스 산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컨퍼런스 할 때마다 내부의 어떤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또 공장 설비에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으로 이 공간의 그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장표가 중요한데요. 그 제조업에서는 이제 D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워터풀 방식의 제조 산업이 애자일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거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 D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지멘스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이제 그러니까 플래닝하고 디자인하고 컨스트럭션하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예전에는 워터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DT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즉 어떤 제품 자체에 대해서 대형의 제품을 만들던 소형의 제품을 만들던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런 애자일한 방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다른 프로젝트에 또 반영하는 이런 식의 어떤 강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지식 노동자들이 과연 D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앞장에서 DT의 범위가 물리적인 어떤 자산에서 이제 생명이나 혹은 우리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가 많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PMO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회사들이 내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어들이 글로벌하게 뭐 쓰이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특히 그 이제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그 근무하는 장소에 대한 그 것들을 자유롭게 지금 풀어놓은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작업장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발주자가 어디 특정 장소에다 모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작업장도 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생산성과 품질을 다 상이합니다. 이거는 다 다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애자일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똑같은 개발하더라도 애자일화된 팀 보통 한 12명 이하인데 그 팀들에 의해서 방식들이 다 그 수준이나 이 상태가 다르고요. 또 이제 개발 시스템도 예전처럼 빅뱅으로 하지 않고 이제 분산된 어떤 그 단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에 이걸 다 올리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그 장소 공간부터 분산되어 있는 그런 개발 방식, 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또한 서로 상의하거나 다른 개발자 각각의 어떤 그 상황,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DT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T에서 바라보는 언택트 비즈니스 정의가 뭐냐?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DT의 우선은 이 구성 요소는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임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 방식이나 문화, 결국에는 요 부분이 결국 소통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성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설비나 건축물이 있을 거고요. 기술 환경, 그 다음에 이 DT의 핵심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5개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DT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해주느냐, 요 4가지의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어떤 실제 존재하는 이러한 객체들을 컴퓨팅 환경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객체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시화를 시켜줍니다. 즉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성이 바로 요 구성 요소들의 동적인 성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 어떤 뭐 개발자가 현재 그 거점 오피스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개발 소스가 어디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 있는지를 서로 상이한 환경들을 통합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예측과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반으로는 이기종, 대규모, 다품종 관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빅데이터 시스템은 뭐 이기종의 데이터를 뭐 대규모 이런 것들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DT가 빅데이터와 다른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구성 요소들이 데이터라는 걸 한정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기술, 설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다 객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DT가 얻고자 하는 것은 위험 요소에 대한 그런 방지와 또 낭비를 제거하는 거, 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업무 협업을 환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T 활용 방향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실제 자산에서 인적 자산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DT의 이제 그런 아키텍처에 데이터 영역과 응용 영역에 이러한 퍼스널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을 보시면 이제 기본 데이터에 동적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레이아웃이 있고 거기 위에 퍼스널 데이터를 올 수 있고요. DT 응용 영역도 이제 관리, 그다음에 추적, 그다음에 예측, 그다음에 제어라는 요 단계에서도 적절하게 이 사람과 관련된 퍼스널과 관련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이제 그 동적 데이터에 개인의 어떤 위치 같은 거를 반영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위치 정보 같은 것도 지금 법으로 별도로 보호받고 있는데 나의 위치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DT가 DT가 제시하는 그 좋은 가치 중에 하나가
그 관련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얘를 극대화시키고 얘를 최적화시켜주는 건데, 즉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도 DT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DT 방향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다이나믹 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워크나 디지털 워크를 보면 이 모바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VDI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이제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통한 이 디지털 워크는 뭐가 다르냐면, 그 스마트 워크나 디지털 워크가 무시했었던, 그리고 활용하지 않았던 공간이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전화를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공간을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DT에서는 공간을 활용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HQ라고 얘기하는 뭐 기존 이제 헤드쿼터나 오피스가 있을 거고요. 또 거점 센터들이 요새 기업들 많이 두고, 또 해외 오피스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또 현장 사무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설비도 있고, 또 심지어 이동하는 자동차도 있을 겁니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 같은 뭐 이 지식 노동자들이 뭐 업무 이동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물류에 대한 배송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업무 환경들을 다 연결해서 어떠한 객체들이 이동하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한 그 관리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개인들을 다 매핑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주어 디지털 트윈 이제 그 인프라에서 정의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부분, 설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DT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접근법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게 어떤 적용이 되면 수많은 어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인데요. 이제 그 예전부터 우리가 지식 관리나 그룹웨어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문서들을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문서들을 모아만 놨지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가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문서가 어떠한 그 데이터 컨텐츠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이제 몰랐잖아요. 또 이제는 팀 단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팀이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막 여럿이 다 썼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도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어떤 디지털화된 그 개념, 어떤 객체 하나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이덴티티나 인티그리티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그 오프라인에 우리가 자재 관리할 때 바코드를 붙여서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듯이 이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관리할 때 이 소프트웨어 머티리얼과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관련성을 연계한다면, 그리고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 동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어떤 디지털 서비스 관련된 업무, 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그룹웨어는 여러 가지 어떤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예를 하지만 DT 가지고 얘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DT의 강점인 사물, 그리고 사람과 이러한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이 같이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활용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어 리소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이제 이 인도어 리소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창고 관리가 많이 예전에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이제 물류에서 제품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새 병원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환자들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가 그 병원 안에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물품이나 그런 것들 간호사들의 이동도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요새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는 이 택배나 배송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드론이나 로봇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인도어 리소스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이제 배민이 만들어 로봇 서비스를 가지고 아파트 내부에서는 로봇을 배송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DT가 제공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도어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되려면 이 이동 객체에 대한 측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축위 같은 것들이 다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실내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모델링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한 표준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기존의 그 가상현실에서 이제 더 진보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예전에는 실제 세계와 연결성이 적다 보니까 메타버스 자체만으로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도 이 게임 안에서 이제 그 뭐 앨범, 뭐 음원 앨범 시사를 한다던가 영화 시사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우리 그 게임 이용자들이 여기 참여해서 그 직접 또 봤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메타버스 어떤 게임 가상의 생태계 안에 또 다른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형태의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가상 세계만 보지 않고요. 현실과의 어떤 경계를 같이 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약간 다른 얘기지만 S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에스퍼란 그 아이돌을 데뷔했는데, 이 아이돌들이 하나하나 다 가상의 그 아바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세계와 가상세계 동시에 데뷔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트렌드도 있고요. 또 이제 이번 11월에 MS에서 그 출시했던 홀로렌즈 같은 그런 이제 믹스드 이제 그 리얼리티 지원해주는 제품도 있고, 뭔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러한 그 영화가 하나씩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루션 얘기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DT가 어떻게 그러면 시장에 그 구현 방법이 뭐가 있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 산업 쪽에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 중심으로 솔루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GE의 프리딕스도 있고요. 지멘스의 이제 마인드스피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그 벤틀리 시스템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소, 프랑스의 다소도 이제 이런 쪽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뭐 제가 MS 애주어도 얘기 드렸지만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삼성도 이쪽 디지털 트윈에다 연구하고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흐름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솔루션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에 하나씩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어요. 즉 뭐냐면 DT를 마치 막 그 하나의 플랫폼을 다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DT라는 어떤 솔루션들을 우리가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객체들에 대한 생태계만을 우리가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만 개, 100만 개의 생태계를 구축해 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면 그런 것들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데이터 얼라이언스 얘기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DT야말로 그 얼라이언스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축방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DT를 그 이머징 기술의 제조 쪽으로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는 100% 들어오는 기반 인프라고요. 기업 환경에서는 저는 먼저 임직원의 협업을 DT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직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또 나의 상태, 위치도 있지만 내가 휴가를 갔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갑자기 누구랑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금 요새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다 그 환경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떤 뭐 컨텐츠나 어떤 뭐 사용권에 있어서 나의 권한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과 그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을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이 생애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돈 주고 샀다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유통. 우리 회사 내에서 누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누가 썼는지 또 우리 파트너사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직원과 소프트웨어 머티리얼과 설비 건축물을 같이 보는 겁니다. 즉 동적 데이터에 대한 그런 치기와 이동 또 그 상태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된다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업에 맞는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DT가 그 이머징 기술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향후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필요하다라고 그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